안녕하세요. 인간관계론 수업에서 인간관계 갈등과 해결에 대해 발표할 공공기반의 4조 강예은, 김아라, 박세현, 강예린, 마예림입니다. 저희는 5명의 조원들의 갈등 사례들로 PPT를 구성해 보았는데요.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는 식사예절과 관련된 누나와 동생 사이의 갈등입니다. 첫 번째 사례를 소개한 조언은 동생의 식사예절이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과 식사를 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동생이 식사하는 다른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동생에게 맛있는 반찬이 있으면 너무 혼자 빨리 맛있는 반찬만 먹거나 밥을 다 먹고 나서도 맛있는 반찬을 계속 집어 먹는다면 아직 식사를 마치지 않은 사람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례 조언의 의도는 좋았지만 말투가 신경질적으로 나가게 되며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자 동생은 조언의 한 말의 내용은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고 오로지 조언의 말투만 기억을 했는지 갑자기 화를 내버렸고 그렇게 동생은 식사 자리에서 젓가락을 던지고 나가며 갈등이 악화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조언에게 왜 밥을 잘 먹고 있는 애한테 그러냐며 조언을 혼냈고 아버지는 조언의 말도 틀린 것은 아니라고 하시며 갈등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던 후 조언은 동생에게 사과의 내용을 담은 편지를 쓰면서 갈등을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례는 기분을 표현하는 태도에 관한 문제에서 비롯된 친구 사이의 갈등입니다. 두 번째 사례의 조언은 친구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 일과 자신이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앞에서 기분이 안 좋은 티를 내고 자신과 함께 있어도 그 일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하며 자신이 화냈다는 티를 내는 등 정도가 심해서 같이 있는 주변 친구들까지 그 친구의 눈치를 보는 일이 잦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냉담하고 조용한 분위기를 못 견디는 해당 사례의 조언이 나서서 분위기를 푸는 역할을 했었지만 친구의 행동이 좀처럼 안 고쳐지고 빈도가 늘어만 갔고 조언은 기분이 태도가 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므로 친구의 그런 행동이 점점 조언에게도 불만거리가 되며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언은 항상 친구의 그러한 태도를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어느 날 친구가 또 어떠한 일 때문에 화가 나서 조언과 단둘이 같이 있는데도 아예 말을 안 하고 무표정으로 있길래 다른 때 같았으면 조언이 나서서라도 화제를 전환하며 친구의 기분을 풀어줬겠지만 그 날은 조언도 그 친구의 행동을 따라하며 1시간 정도 걸리는 집을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갔다고 합니다. 내심 조언은 자신이 말을 안 하면 여태 말을 걸어주면서 기분을 풀어줬으니 그 친구도 한 번쯤은 화가 났어도 조언에게 말을 걸 줄 알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에 오니 그 친구에게 안 좋은 감정이 생기게 되어 갈등이 심화되었다고 합니다. 조언은 얼굴을 보면 오히려 감정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톡으로 고쳐줬으면 좋겠는 부분을 최대한 기분이 나쁘지 않게끔 말했고 그 친구도 조언의 톡을 보고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부터는 행동이 고쳐진 것 같고 사이가 전보다 더 끈끈해진 느낌이 되었다고 하며 갈등이 해소되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사례는 월급 지급 날짜에 관한 문제에서 비롯된 사장님과 알바 사이의 갈등입니다. PC방 아르바이트를 할 때 사장님이 매달 월급을 적으면 이틀, 많으면 일주일을 늦게 주셨고 근로계약서에 적었던 정해진 날짜에 주지 않았으며 돈을 급히 써야 될 때 연락을 해도 답장을 하지 않거나 잠만 이라는 말만 남기고 월급은 똑같이 예정일보다 늦게 주셨다고 합니다. 하루는 마음을 먹고 왜 약속된 날짜보다 맨날 늦게 주시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은행을 가지 않아서 그렇다며 아르바이트생이 재촉할 입장은 아니지 않냐는 말만 들었고 몇 달간 계속되다 보니 감정이 쌓이며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왜 매번 늦게 주시냐고 물어본 뒤부터
원래 야간 아르바이트생의 업무인 튀김기 청소, 흡연실 청소, 하다못해 마감 업무까지 시키고 시도 때도 없이 CCTV로 감시하며 잠깐 시간이 날 때 휴대폰을 하거나 화장실을 가려고 자리 비울 때도 카카오톡으로 하나하나 연락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게 했고, 시키는 대로 하며 지낸 지 한 달 뒤 월급날에도 하루 뒤에 주셨다고 합니다. 평상시보다는 빠른 날짜지만 어쨌건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한 불만이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총 10개월간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학교 시간과 여러 상황을 이유로 그만두려고 말씀드렸고, 아르바이트 마지막 날 월급은 그만둔 다음 달에 원래 월급일에 넣어준다고 했고, 마지막 월급은 정해진 날에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월급을 받은 날 사장님이 카카오톡으로 그동안 늦게 줘서 미안했다는 카톡 한마디가 왔었는데, 별 생각 없이 보낸 걸 수도 있지만 그 한마디에 그동안에 쌓인 감정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사례는 약속에 관한 문제에서 비롯된 친구 사이의 갈등입니다.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중 친구가 갑작스럽게 만나자고 했고, 이 사례의 조언은 얼마 전에 봤으니 다음에 보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의 기분이 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친구의 기분이 상했다는 걸 알아차렸지만 입장 바꿔 생각해 주지 않은 친구가 미워 보였기에 기분을 풀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 모른 척하며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례의 조언은 친구와 한두 달에 한 번 정도만 봐도 서로에 대한 정을 가지고 있다면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했고, 조언의 친구는 조언과 달리 시간 날 때마다 만나야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서로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지내고 있었지만 속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되지 않은 행동들이 쌓여갔기에 아무렇지 않게 지내는 것이 어려워지며 갈등이 악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친하게 지낸 친구였기에 서로 기분이 안 좋은 상태라는 것을 바로 알았고, 만났을 때 서로 입장 바꿔 생각하면서 그동안 느꼈던 감정들을 털어놓으면서 다음부터는 서로가 만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만나기로 정하며 갈등이 해소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사례 또한 약속에 관한 문제에서 비롯된 친구 사이의 갈등입니다. 마지막 사례의 조언은 복지관에서 봉사 교육을 받고 있었고, 조언의 친구는 다른 친구와 만나고 있었습니다. 조언이 봉사를 하고 있던 걸 모르는 친구들은 갑자기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통보했지만 교육을 한참 받고 있었던 시간에 전화가 왔었기 때문에 조언은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조언은 봉사 끝나고 학원을 가야 했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다고 문자를 보냈지만 조언의 친구는 잠깐 만나자며 계속 얘기했습니다. 조금 기분이 안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알겠다고 하고 일단 봉사 끝나고 만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언이 약속 장소에 가서 먼저 기다리고 있었던 중 약속 시간이 지나도 조언의 친구가 오지 않아 다시 전화를 걸었더니 어디냐고 물어보면 옆에 있던 친구와 깔깔대며 놀리기에 시간도 없고 기분이 확 나빠져서 연락도 하지 않고 그냥 학원으로 가버리며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례의 조언은 갑자기 만나는 약속을 그다지 선호하지 않으며 이미 일정 하나를 했기 때문에 피곤한 상태였고 학원에 가야 했기 때문에 중간에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었지만 계속 만나자고 졸라서 어쩔 줄을 몰랐다고 합니다. 조언은 만나자고 했으면 만날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조언의 친구는 약속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고 전화를 했을 때 자신을 놀렸기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았던 것이 더 악화됐다고 보았습니다. 학원이 끝날 때쯤 조언의 친구에게 미안하다는 사과의 문자를 받았고 다시 깊게 생각해보니 조언도 기분 나쁘다며 연락을 하지 않고 그냥 가버린 게 미안했고 사과의 문자도 받았으니 친구와 다시 잘 지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도 사과의 문자를 보냈고 갑자기 만나는 약속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점과 자신이 피곤한 상태였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조언의 친구도 조언을 이해해주며 다시 잘 지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상 지금까지 5개의 갈등 사례를 끝으로 인간관계론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